한국 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라는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진행이 된 페드의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점이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로서 어떤 기업은 살고 어떤 기업은 죽는가 혹은 뜨는 해와 지는 해를 분별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일어난 산업의 지각 변동 중에서 중요한 일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케이팝의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엔터 업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최소 향후 5년간은 엔터주에는 투자할 일이 없을 듯합니다. 돌아보면 큰 엔터 회사든 작은 엔터 회사든 사건 사고가 안 난 곳이 전무하고 아이돌로 돈을 버는 산업인데 아이돌이라는 IP 자체에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불안전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 싶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블랙핑크처럼 성공한 뒤에 재계약에 실패한 YG 같은 경우도 많고요. 뉴진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매니징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SM의 이수만이나 하이브의 민진이 사건처럼 임원들끼리 트러블이 나서 회사 내분으로 번지는 심각한 문제도 많은데 엔터 산업 전체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비하면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이다 보니까 충돌 혹은 내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엔터 산업 덕분에 호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 좋은 상황의 원인을 보면은 리니지라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날로 먹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도 크게 성공을 한 케이스가 전염병처럼 엔터 산업 전반에 퍼지고 또 NC소프트라는 대장 아래로 전부 다 감염이 돼 버려서 게임 회사라면 누구랄 것도 없이 창의적인 세계관이나 혁신적인 경험을 선보이기보다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같은 그릇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그렇게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지금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메타버스 테마주로 장난을 치는 것을 보면서 투자자로서 질려버린 부분도 클 것이고 역시 향후 5년간 게임주에는 투자할 일이 없을 듯합니다. 엔터주나 게임주 이외에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쿠팡의 등장으로 한국의 유통 서열이 완전히 재편이 되면서 위메이드 티모는 파산을 해버렸고 기존의 유턴업 대장 이마트 역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데 오늘의 주제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마트의 경우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수많은 건설사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태영건설의 파산에만 특히 조명을 많이 비추었지만 태영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합 건설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탐욕에 의해서 대규모 파산 사태가 일어났지만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포화였던 건설 시장이 정리가 되면서 경쟁 구도가 널널해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앞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은 건설사별로 재무 건전성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 대기업들 중에서도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없는 성장과 확장만을 하는 듯했던 대기업들 중에서도 최근에 사이즈가 축소되는 곳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축소는 다른 말로 구조조정이나 계열사 정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투자자로서 고려해봐야 될 것이 건전한 효율화인지 파산의 수순으로 가는 엄청난 리스크인지를 꼭 따져봐야 되겠다. 지난달 9월달 기사를 보겠습니다. 구조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SK그룹이다. SK그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계열사별로 임원 승진을 크게 줄이고 조직 간소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조직 간소화는 다른 말로 구조조정이죠. 이미 SK 키파운드리, SK 넥실리스 등 일부 실적 부진 계열사의 경우 희망퇴직을 단행하였고 이렇게 비상 경영을 선언한다는 것은 이미 임원 연봉은 동결이 되었고 또 자체적으로 비용 줄이기는 한참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K 넥실리스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5월에 5년 이상 근속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것은 2020년 SK그룹에 인수가 된 후 첫 희망퇴직이라고 합니다. 희망퇴직을 결정하면 25년 이상 직원은 통상적으로 임금의 24개월어치를 받고
이제 회사에서 나가는 것이고, 만 20년에서 만 25년 미만은 임금 18개월치를 받고, 만 15년에서 만 20년 미만은 16개월치, 만 10년에서 만 15년 미만은 14개월치, 만 5년에서 만 10년 미만은 6개월치의 월급을 받고 나간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충격적인데,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자회사인 SK 키파운드리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는 상황이다. SK의 이커머스 회사 11번가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했는데, 이 외에도 올 하반기 SK 에코플랜트, SK 온 등을 중심으로 다수 계열사의 구조 개편을 통한 추가적인 조직 경량화 작업이 예상이 된다.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자회사 SK 온,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엔텀 등 세 개사가 합병이 되고, 이 과정에서 조직 경량화 작업을 한다는 건데,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죠. 사이즈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조차도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죠. SK그룹은 재벌 중에서도 특히 확장에 열을 다했던 회사인데, 위기의 신호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은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것과 석유화학 업황의 불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의 부채를 보겠습니다. SK온 출범 전에는 부채가 23조 39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50조 7,592억 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규모만 3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여파로 인해서 SK그룹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바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 돌연사 위기, SK 역대급 구조조정이라는 워딩으로 이번 SK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를 실감할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점은 SK온의 올해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구조조정 이후 1,000명의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희망퇴직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계열사 매각도 당연히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만 이제 SK 실더스랑 캡스텍을 매각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룹 전체로 따지면 인력 감축폭이 1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요. SK IEE 테크놀로지도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에 몸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이 와중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에 수령한 연봉은 29억 7천만 원으로 약 30억 원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다라고 합니다. SK 이노베이션과 업종이 정확히 겹치는 LG 화학도 전기차 캐즘을 똑같이 맞았고, 석유화학 업황 침체 여파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역시 LG 화학도 사업의 체질 개선 및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외 공장을 처분하는 한편 희망퇴직과 인력 재배치가 진행 중이고, 다만 LG 화학의 실적은 SK온과 같은 수준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의 질은 다른 상황이다. 위기의 수준이 SK그룹이랑 비슷한 그 정도로 심한 곳을 꼽으라면은 바로 유통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쿠팡빨 위기랑 내수 경기 침체를 한 번에 두드려 맞은 업종이고요. 특히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은 매장 수 감소와 함께 임직원 수가 약 1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6.6% 줄어들었고, 롯데쇼핑이 5,966명 줄었고, 신세계그룹이 3,743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유통업인 현대백화점은 오히려 268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업 내에서도 회사별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외부 환경에서도 누가 기업을 경영하고 위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통업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은 역시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이고, 2019년 말에 점포 수가 140개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31개로 줄어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마트가 지난해 사상 첫 연간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창사 이래 31년 만에 처음으로 전사적인 희망퇴직을 진행하였다. 롯데마트도 역시 2021년 창사 이후 23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고요. 운영 점포수도 2019년 125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인 이커머스 사업부도 역시 업황 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신세계 계열사인 쓱닷컴과 지마켓, 롯데쇼핑의 롯데온도 역시 적자를 탈출하지 못하고 일제히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롯데오는 지난 6월에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쓱닷컴은 지난 7월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배달앱 시장도 치킨 게임 와중에 경쟁에서 밀려난 회사가 나왔는데 배달앱 3위인 요기요가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누적된 1,000억 원의 적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 이츠에서는 희망퇴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 재밌는 비교가 있는데 인력이 늘어난 회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 국면에 있는 회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직원이 감소한 회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그리고 SK그룹으로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벼랑 끝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 오히려 인력이 늘어난 회사들을 보면은 한화그룹,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CJ그룹이 인력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계열사 숫자가 전년 대비 12개 증가했고 직원 숫자는 37,400명에서 55,000명으로 17,624명, 즉 47.1% 증가했고 현대차그룹은 18만 8,891명에서 19만 7,727명으로 8,836명이 늘어서 4.7% 증가했고 포스코그룹은 16.7% 증가, CJ그룹도 6.1%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속단하는 건 아니지만 인력의 증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대기업 중에서 쪼그라드는 회사들은 신세계, 롯데, SK그룹인 것이고 확장하는 회사들은 한우와 현대차, CJ, 포스코로 정리할 수 있겠다. 안타까운 소식도 전달하겠습니다. 확장을 하든 축소를 하든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예민한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말 근무랑 야근이 되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요 대기업들은 비상경영 체제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고 임원들부터 먼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보수 한도는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평일 야근은 물론 주 6일 출근하거나 토요일 임원 회의를 여는 대기업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업무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고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고조되는 압박에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삼성그룹, SK그룹, AG그룹 등은 임원 보수 한도가 축소되었고 차량 지원이나 보너스 등 임원들의 혜택은 날로 줄어드는 반면 업무 강도는 한층 더 세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